이번 주 뉴스는 화물연대 파업을 중점적으로 보도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심층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21세기 긴급조치라고 말합니다. ILO에서도 한국 정부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후 여러 언론에서 악의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뉴스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탄압에 어떤 방향으로 맞설 것인지, 그중 핵심인 화물연대 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12월 9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빨리 오라는, 모두가 기다린다는 업체들의 전화에 과속 방지턱과 신호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나도 혼자 뒤집어 쓴 채 운송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런 환경의 화물 노동자들이 왜 정부의 노동계엄령과 같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길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적용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법일까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서 조합원 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4.5%가 하루 운전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며칠을 쉬는지 물었더니 62.2%가 주 1회 쉬고 7.5%는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더 넓은 품목에 적용된다면 적어도 주말에는 쉴 수 있고 과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화물 노동자들이 살고자 나선 파업을 엄호하고 연대하기 위해 12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분산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전국의 화물연대본부 파업 거점에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센 노동 탄압에 맞서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을 지워버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제대로 맞섭시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단합한다면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서 맞섭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에 더욱 악랄하게 나서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그럴수록 더욱 높고 강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탄압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 탄압이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더욱 단단하게 뭉쳐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노총의 투쟁에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파업들에 대해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이라며 규정 짓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목숨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탄압할수록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노동자들의 파업 기세에 밀려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투쟁에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고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중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가 지켜지지 않자 정부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듯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들이밀며 탄압에 나섰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위기 상황을 재벌들에게 법인세 인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벌들을 퍼주고 각종 사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각종 반노동 정책, 반민중 정책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민주노총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민주노총을 탄압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하고 탄압의 계기로 활용했던 겁니다. 화물연대뿐만이 아니라 특히 건설노조에 관련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는 대로 민주노총의 투쟁이나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맹 노조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와 택배노조는 동조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에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장인데도 없는 투쟁도 만들며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일선에서 싸우는 화물연대의 투쟁기금도 함께 모아졌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달라고 노조할 권리에 대해서 한 20년 가까이 저희들 화물연대와는 누구보다도 같이 노동기본 확대를 위해서 함께 투쟁해왔고 같이 든든한 보시고 동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노동과는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민주노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사를 둘러보더라도 지금까지 노동자와 싸워 이긴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탄압의 수위를 높일수록 노동자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법 파업을 운운하지만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투쟁을 불법이라 으름장을 놓으며 겁을 주는 윤석열 정부. 지난달 29일에는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 개시 명령이 21세기 긴급 조치라고 일침했습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ILO 핵심 협약에도 위반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ILO 핵심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중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바로 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ILO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 표명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 조치가 단순 의견 확인 정도라며 무시했습니다.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ILO의 기본 견해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낙인 찍으며 국제법 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윤태근 수석부위원장은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하여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반면 이 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계 피해만 강조하며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했습니다. 며칠 전 ILO의 긴급 개입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며 그 의미를 평가하라 하더니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화물연대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쟁으로 대하는 반노동 입장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을 급습하여 강제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화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까지 노동자로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노조법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부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노동자에게 법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정작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는 일선을 놓고 투쟁하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이마저도 포기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현실이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파업 13일 차인 지난 화요일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파업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파업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재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약속한 것이라도 지키라는 의미였거든요. 우리가 뭐 더 과한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때부터 우리가 정부랑 한 약속, 최소한의 이 안전운임제가 3년간 일몰이 된 후에 품목 확대를 통해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화물차를 운전한 지 25년과 40년이 되었다는 두 조합원은 안전운임제가 있어 정말 좋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안전운임제를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100원, 200원까지 올라갔었고 또 지금 현재도 1,900원, 2,000원 근처까지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운임을 재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뭐 운임을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계속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자동으로 유가에 따라서 운임을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제일 큰 그 장점이 있었다고 봐야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화물 노동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운임이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항상 제자리 걸음 아니면은 뭐 깎이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운임제가 만약에 뭐 폐지가 돼서 없어진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방법도 없고 지금 여기서 뭐 정부에서 탄압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에서 민주노총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그 화물연대는 뭐 지금 제대로 노동조합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노동상권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지역과 뭐 업종을 넘어서 우리 화물연대는 사실 노동운동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힘차게 투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새로운 탄압 카드를 꺼내 들었고 민주노총은 새로운 투쟁 방식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영구 폐지,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입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노총과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상 노동자와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9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